도 금지한 정부의 압박이 통한 걸까요? 이 서울 압구정에서 30억을 내린 아파트 거래가 2건이나 체결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정부는 대출 연장도 금지하는 것으로 예,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3일입니다. 예, 부동산계 갈릴레오 정입니다. 아, 참 쑥스럽긴 한데, 예, 자꾸 해야죠. 자, 제가 오늘 지금 일하다가 이 MBN 기사 보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기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감정이 생겼고, 어떤 판단이 되었는지, 일단 기사를 보고 한번,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잡으며 압박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내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183제곱미터는 지난해 말 128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 97억 원과 98억 원에 각각 2건이 거래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종전 가격보다 30억 넘게 하락한 겁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와 보유세 인상을 우려한 고령 집주인이 가격을 낮춰 급히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가신청이 아직 나와서 발표는 아직 못 뜨지는 않았을 거예요. 약정금이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다 무조건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압구정뿐만 아니라 개포와 잠실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들에서 가격을 수억 원씩 낮춘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남 아파트 집값이 크게 올라 양도세 부담이 커진 데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매도 호가가 낮아지면서 강남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주택 유형과 소재지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주택 대출 연장도 금지. 예,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뭐 제대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부촌이고 아파트의 대명사인 현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 대해서 30억이나 떨어졌대. 그죠? 항상 우리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어떤 기사나 정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쉽게, 편하게, 그러니까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강조하는 걸 보죠. 강조하는 거. 타이틀 글씨. 예.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헛소리예요. 왜 헛소리냐면, 자, 여기에 뭐라고 지금 처음에 서두에 깔았습니까? 신고가라고 그랬어요. 신고가. 거래 신고가. 그것도 12월 말에 있었던 거래 신고가가 128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해당되는 아파트에 대한 호가, 실질적으로 호가가 97억, 98억대에 되어 있었어요. 호가 자체가. 그런데 왜 갑자기 신고가가 128억이 찍혔죠? 12월 말에. 이 신고가라는 거는 거래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거래를 하겠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신고하는 거죠, 그냥. 예, 국토부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고한 걸 갖다가 마치 진짜 매물을 내놓으면 128억에 거래가 된 것처럼 누군가가 또 이것을 갖다가 확증하고, 그죠? 기정사실화하고 또 목소리를 높여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왜 갑자기 2025년도에 128억에 호가도 없었고 매물 나온 물건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호가가 90억대였단 말이에요. 호가가 2025년도에. 그런데 갑자기 왜 신고가가 128억이 되었을까요? 어떤 사연이 있겠죠. 예, 뭐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더 확인하려면 뭐 조사가 필요하고 등기부도 확인해야 되고 실제 거래 여부나 당사자가 누군지 뭐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일단 기사 자체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마치 딱 찍어가지고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갖다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의도가 뭐예요? 광고입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할인된 가격이 97억입니다. 이딴 식의 광고예요. 지금 이걸 보니까 그 백종원 씨의 그 스팸 뭐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예, 스팸이 뭐 특별하게 명절날 뭐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함량이라든지 질적이나 뭐 가격 대비 전혀 할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그런 것처럼 이 거래 자체가 이걸 이렇게 보도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기 관심 있는 사람이.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저택하고 주택하고 구분을 해야죠. 저택은 뭡니까? 예? 주택은 뭐고? 저택은 돈이 넘쳐나는 사람들의 어떤 과시용적인 그 부를 갖다가 주체 못하는 사람들의 집을 갖다가 우리가 저택이라고 하는 거고, 주택은 뭐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보유한 집이 주택인 거죠. 그러니까 면적 자체도 우리가 국민주택 평형에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거래할 때 우리가 세금도 더 중과가 됩니다. 취등록세도 더 중과가 더 비용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집이라는 것을 갖다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특히 서울에 내가 집이 서울에 뭐 압구정동에 뭐 내가 거래를 해봤어요. 뭐 제대로 뭘 알기를 해. 에? 85m 제곱 이하와 이상이 왜 그 실질적으로 거래할 때 어떤 장벽이 왜 생기는지, 왜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주택법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 이상이 되는 어떠한 주택들한테는 야 이거 고가주택이야 좀 사치스럽잖아. 그러니까 이미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다고요. 여러 가지 페널티를 주고 있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면적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소위 말해 우리 연예인들처럼, 예? 어떠한 이유가 됐든 돈이 많아서, 예? 자기가 그 부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과시를 떠나서 아니 그렇게라도 남들보다 그 돈을 많이 쓰고 싶은 사람들, 예? 잘 살고 싶은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그런 저택하고 주택하고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미 2025년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호가가 90억이었다고, 이 평수대가.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신고를 했죠. 이렇게 보도를 왔잖아. 그러면 자, 이걸 제가 의심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3쿠션인 것 같아. 예전에는 신고가를 128억에 했다가 확 올려놓은 거죠. 얼토당토않게 12월 달에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신고를, 계약을 우리가 뭐 했다가 취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 이것을 갖다가 당국에서 조사가 나오면, 아니 계약금까지 준 것까지 뭐 변호사 공증까지 다 확인한 거 통장 내용 다 보여주면 되니까, 아니 계약금 줬다 이렇게 거래됐다, 그런데 뭐 취소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겠죠.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12억 정도의 계약금을 만약에 받은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 저것도 해야겠죠. 뭐 그런 조사를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만약에 저라면, 아니 그러면 계약금을 12억을 날로 먹었네, 계약이 취소되면서. 실거래가 신고는 128억에 했다가 실질적으로는 계약을 안 하고 취소했는데 요즘에 당국의 단속이 심하니까 허위거래 신고 아니냐라고 하면 그걸 대비해서 계약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뒤로 이제 우리가 통장만 그렇게 찍게 해놓고 나중에 뒤로 정산을 하는 걸로. 그러면 세무당국이면 야 그럼 네가 계약금 12억 먹었으니까 12억에 대해서, 그죠? 예, 종합소득세 내. 예? 뭐 그렇게 할 수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겠고, 일단 명확한 건 뭐냐면, 작년 12월 이전에, 2025년도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100억대 넘어가서 거래된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등기가 친 게 없고, 물론 뭐 저도 지금 잠깐 뭐 몇 가지만 확인해 봤지만, 기사만 확인해 봤지만, 그리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도 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많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100억대 이상 거래되는 물건하고 여러분들이 10억대나 뭐 몇 억짜리 거래될 때의 어떤 그 거래 관계가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안 팔리고 고가인 물건들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건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물건을 A라는 물건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A라는 매장하고 B라는 매장하고 물건을 사는데 A라는 매장이 더 싸, B라는 매장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B라는 매장을 갔더니 서비스가 좋아. 뭐 이것저것도 많이 주고 쿠폰도 주고, 주차요금도 할인해주고 직원들도 더 서비스 잘해주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옵션을 생각해보면 B라는 매장의 물건이 더 싸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당장 보기에는 그냥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A란 매장에 그 원가 해당되는 물건만 나는 가격만 더 싸게 사면 돼. 자, 이렇게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이렇게 쓰고 뭐하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거래 가격을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파트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28억이 아니야. 거래되는 가격이. 그런데 128억으로 거래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 원래 거래 가격 90억을 갖다가 128억으로 거래 가격 쓰고 내부적으로 그냥 자 맞췄다고 해봅시다. 업계약서죠. 업계약서를 쓰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취등록세도 더 내야 되고 자 불리한 것 같죠. 하지만 업계약서를 128억을 쓰면은 외부적으로 어떻게 보여요? 내가 외부적으로 128억이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회사의 오너예요. 회사의 오너란 말이에요. 회사의 오너라고 하면 128억을 장부 가격으로 내가 높일 수가 있잖아요. 거래 가격 자체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떤 담보 실현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방법도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내가 자식한테 주기 위해서 그죠? 그럼 근데 이 자식이 나중에 팔아먹을 때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용 자체가. 그러니까 일부러 업계약서를 써서 자식한테 줘요. 왜? 내가 1가구 1주택이란 말이야. 내가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제도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 1가구 다주택하고 1가구 1주택하고 세금에 대해서 차별을 뒀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1가구 1주택인 사람들이 이런 고가집을 양도할 때 업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자식이 그걸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128억에 받아가지고 128억에 팔면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잖아요. 내가 1가구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128억에 사서 128억에 팔으면 양도세에 대한 중과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처음에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1가구 다주택인 사람한테 넘길 때는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받았죠. 이게 이제 너무 고가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그 뭐 세금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리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인 사람도 있어요. 양도세는 내가 거래가 다 끝나고 나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부부죠. 여기서 나온 기사 중에 부부면 내가 살 날이 얼마나 있다고 내 재산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내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양도세를 안 내요. 그냥 배째하고 양도세를 안 낸다고. 아예. 어떻게 하려고? 뭐 나 다 팔았는데 뭐. 거래가 완료된 다음에 양도세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중과한다 하더라도 양도세 차익이 큰 사람들은 아예 그냥 눈 딱 감고 나 뭐 어차피 살아봤자 몇 년이나 더 살겠어? 양도세 안 내버린다고. 예?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제 이 내용이 잘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실거래가 신고는 특히 이 강남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고가, 그리고 그렇게 신고한 금액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는 쇼가 많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25년도에 100억 이상이 거래된 물건이 없는 아파트가 왜 갑자기 2025년 12월 말에 분위기도 안 좋을 때 전혀 호재가 지금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악재가 벌써 그때부터도 계속 있었는데 128억이라는 30%나 높은 가격에 왜 신고가 됐는가? 거래가 된 게 아니에요. 신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어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말장난에 조심해야 돼요. 분배와 배분이 다른 것처럼 신고와 거래가는 다른 겁니다. 여기 기사에 분명히 신고라고 그랬어요. 신고가라고. 거래가 됐다면 거래가 됐다고 말했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거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신고만 됐던 거지. 그래도 뭐 기자가 잘못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러고 나서 바로 얼마 있다가 97억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기사가 어떻게 나와요? 싸게 거래가 됐다고 지금 기사를 지금 깔고 있죠. 금매로. 128억에 12월 달에 128억에 신고가가 찍혔어서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유, 지금 손님, 97억에, 뭐예요? 거래가 됐어요. 97억에. 그죠? 이것도 뭐예요? 아직 거래가 완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가지고는 의심받으니까 한 번 더 한 거야. 97억에. 제가 봤을 때는 97억에 신고가 됐다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거래가 신고가. 그러면 지금 현재 90억의 매물이 나온 물건이 진짜 팔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해봐요. 90억의 매물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MBN이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128억이 원래 여기가 시세인데, 예? 지금 현재 막 이재명 정부가 막 이렇게 하니까, 가격이 확 떨어져가지고 97억에 98억에 거래가 됐네? 그래, 됐다고 하네? 아, 이 정도가 지금 떨어진 가격이구나. 그런데 90억에 지금 나한테 이걸 판다고 그러네? 연예인들 걸리기 딱 좋죠. 한 번이면, 그죠? 그렇잖아요. 신고가가 한 번이었으면 설마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 마트 가면 써 있잖아요. 뭐 행사용 상품 원래 거래 가격에서 뭐 신세계 포인트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20% DC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팔려. 그러면 저녁 때쯤 되면 뭐예요? 또 거기서 또 다시 또 할인해 준다잖아. 우리 행사용 상품을 살 때 어떤 코너 들어가면은 그런 거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라면 봉지 이렇게 신상품이라고 해서 할인 가격으로 뭐 하나 더 준다고 이렇게 파는데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아이 지금 여기 사면 내가 이거 옆에 거 하나 더 줄게. 요렇게 하면서 이렇게 붙여준단 말이야. 그럼 나만 더 혜택을 받은 것 같잖아요. 한 번으로 안 먹히니까 두 번 한 거라고. 두 번.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90억 이상의 실제 거래된 게 없다고. 그리고 설사 거래됐다 하더라도 그 등기부를 가서 뒤집어서 자세히 까보면 그 90억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해요. 내가 지금 뭐 이걸 일일이 확인할 뭐 처지는 아니지만 아까 기사나 제 경험상 이렇게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이 정도 금액에 우리가 수십억이 왔다 갔다 그 거래가 돼야 되는 물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별 지랄 쇼를 다 한다니까. 사문서 위조는 기본이고 공문서 위조까지 한다니까. 여기에 뭐냐면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내가 몇백만 원 먹자고 자격증이나 어떠한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기가 힘들죠.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남자고. 그런데 이렇게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들조차도 심지어는 우리 고위 관료라든지 뭐 나름대로의 저간 사람들도 뻔뻔하게 그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체가 돈 앞에서 아이씨 뭐 눈 한번 딱 감지 뭐 라고 위증도 하고 공문서도 위조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사를 깔아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자연스럽다니까요.
그걸 아셔야지. 이런 게 자연스러워요, 이 동네에서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특히 연예인들 뭐 건물 사서 얼마에 샀다, 뭐 어쩌고저쩌고.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인 사람들이에요. 숨 쉬는 것도.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사들을 연예인에 다 도배한다고. 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또 우리 그 유튜버들 중에 또 나름대로 그 스피커라고 하는 양반들이 또 떠들 거야. 막 이게 또 사실이고 뭐, 예? 여기에 뭐 폭락을 했다, 뭐 했다. 마이클 잭슨의 사후에 그 마이클 잭슨의 집 네버랜드인가요? 원래 그 집이 뭐 얼마라고 이렇게 기사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안 팔려가지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처리가 된 걸로 내가 아는데, 우리가 주택하고 저택하고는 그죠? 의미가 달라요. 그 거래되는 가격 자체가. 그 대표적인 게 그림이잖아요, 그림. 예? 그림 같은 거 할 때 얘네들이 경매를 몇 번 쳐요. 처음부터 어떠한 그림이 100억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 진짜야? 뭐야? 저걸 믿어도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경매를 계속 진행을 해요. 조금 처음에 10억이었다가 그 다음에 30억 가면 사람들이 꽉 놀래죠. 그러다 또 몇 년 지나면 50억이래. 또 몇 년 지나면 또 뭐 100억이래. 도대체 뭐야? 왜 그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조력자들이 쇼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그림 같은 경우는 그런 쇼의 대가로 갤러리에 뭐 수수료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10% 주나요? 뭐 2, 3% 주나? 아니에요. 50%예요, 50%. 예? 뭐 공식적으로 몇 프로가 하는데 그건 다 개소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황당한 가격으로 거래 안 되던 물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거래가 돼서 고가에 매입되는 거는 50%예요. 심지어는 90%예요, 90%. 그냥. 예? 왜 그러냐면 그 갤러리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 명의 조력자들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인된 사기죠.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거래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에서 100억을 갖다가 집을 사는데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영끌한 건가요? 영끌? 100억을? 여러분들 10억짜리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되게 보면 그냥 적당히 알아보고 우리 일반인들이 거래가 돼요. 그런데 100억대의 어떤 부동산이 거래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예? 이제 호구가 걸려서 작업을 해가지고 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놈이 뭐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거 열어가지고, 예? 집 저기 뭐야 날리기 전에 돈 압수당하기 전에 지 애인한테 사줄 수도 있죠. 예?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 부동산 거래가 어떤 시세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떠드는 거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예? 부동산 가지고 너무나 많은 소설을 만들고, 그러니까 개나 소나 또 다 전문가라고 떠들고, 아유 참.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녹음을 해봅니다 지금. 참. 아유 오늘 추워가지고 일도 하기 싫고. 예.